대화문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朴先生，今天我们游览了北京颐和园，您的印象怎么样？我想可以用大和美两个字来概括。我真没想到颐和园有那么大，那么美，真不愧是皇家园林。皇家园林的特点就是规模大，景色美。颐和园是不是中国最大的皇家园林？不是。难道还有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吗？当然有。在什么地方？叫什么名字？在北京市，叫圆明园。圆明园是比颐和园大得多的皇家园林。这我知道，但是圆明园不是早已在清朝末年就被外国侵略者烧毁了吗？是的，圆明园早已被外国侵略者烧毁了，但是圆明园遗址公园现在仍然是人们喜欢游览的地方。问：男的用哪两个字概括了颐和园？问：女的说皇家园林的特点是什么？问：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是哪里？问：圆明园现在是什么状态？朴先生。 자, 이런 거예요. 대화문 그리고 질문이 4개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화문 내용이 좀 들리셨나요? 朴先生, 今天我们游览了北京颐和园, 您的印象怎么样? 박 선생님, 오늘 베이징 이화원을 이제 여행했는데 인상이 어떠셨어요? 我想可以用大和美两个字来概括. 제 생각에는 크다와 아름답다, 이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我真没想到颐和园有那么大那么美真不愧是皇家园林. 자, 저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화원이 이렇게 크고 그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정말 명실상부한 황실정원입니다. 명실상부한 황실정원. 真不愧是真不愧是했죠. 여기서 真不愧是皇家园林 하면은 역시나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황실정원이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男的用哪两个字概括了颐和园? 남자는 어떤 두 글자로 의화원을 요약했나요? 하면은 可以用大和美两个字来概括 했죠. 크다와 아름답다 두 글자로概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문 皇家园林的特点就是规模大景色美 라고 했어요. 황실정원의 특징은 바로 규모가 크고 이제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 질문이 女的说皇家园林的特点是什么? 여자는 황실정원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그럼 요거 말하면 되죠. 女的说皇家园林的特点就是规模大 규모가 크고 景色美 경치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죠. 颐和园是不是中国最大的皇家园林? 이화원은 중국에서 가장 큰 황실정원인가요? 했더니 아니에요. 不是. 그래서 남자가 难道还有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吗? 아니 그럼 이화원보다 더 큰 황실정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当然有, 당연히 있죠. 在什么地方叫什么名字? 어디에 어떤 이름의 황실정원인가요? 在北京市叫圆明园.北京에 있는 圆明园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是哪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北京的圆明园 이거 대답하면 되겠죠. 圆明园是比颐和园大得多的皇家园林. 원명원은 이화원보다 훨씬 더 많이 큰 황실정원이다. 大的多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大 그리고 더를 붙이고 뒤에다가 多 大很多라는 표현도 되고 大的多的皇家园林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남자가 这我知道但是圆明园不是早已在清朝末年就被外国侵略者烧毁了吗? 자, 남자가 그건 나도 아는데 근데 원명원은
일찍 청조 말년에 외국 침략자에 의해서 다 불타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是的圆明园早已被外国侵略者烧毁了，烧毁 태웠다. 오래전에 외국 침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어디지? 그 침략자에 의해서 다 불에 태웠는데 但是圆明园遗址公园 원명원의 유적 공원은 现在仍然是人们喜欢游览的地方. 여전히 사람들이 관광하기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圆明园现在是什么状态 했습니다. 원명원은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거 말하면 돼요. 圆明园早已被外国侵略者烧毁了，但是圆明园遗址公园现在仍然是人们喜欢游览的地方. 맞아, 영국과 아편 전쟁 그때죠. 아편 전쟁 맞아요. 그래서 圆明园遗址公园现在仍然是人们喜欢游览的地方. 여전히 지금 이제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요거 말하면 돼요. 마지막에 圆明园现在是什么状态? 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요걸 우리 보면서 대화문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朴先生，今天我们游览了北京颐和园，您的印象怎么样？我想可以用大和美2个字来概括。我真没想到颐和园有那么大，那么美，真不愧是皇家园林。皇家园林的特点就是规模大，景色美。颐和园是不是中国最大的皇家园林？不是。难道还有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吗？当然有。在什么地方？叫什么名字？在北京市，叫圆明园。圆明园是比颐和园大得多的皇家园林。这我知道，但是圆明园不是早已在清朝末年就被外国侵略者烧毁了吗？是的，圆明园早已被外国侵略者烧毁了，但是圆明园遗址公园现在仍然是人们喜欢游览的地方。问：男的用哪2个字概括了颐和园？问：女的说皇家园林的特点是什么？问：比颐和园更大的皇家园林是哪里？问：圆明园现在是什么状态？ 네,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명원과 의화원에 대한 대화문을 갖고 왔어요. 자,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요번에는 틀린 문장, 이거 아니다. 이번에는 틀린 문장 교정하기 갖고 왔습니다. 이질공園, 이질공園을 이질공園으로 잘못 들었군요. 이질공園이란 표현 없어요. 줄곧 뒤에 공園이 못 옵니다. 이질 줄곧 뒤에 명사가 못 와요. 줄곧은 부사입니다. 부사. 뒤에 보통 동사가 와요. 뒤에 동사가 와야지 줄곧 뭐뭐 했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질은 유적 공원. 자, 이번에 틀린 문장 고치기예요. 이 문장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大家在会上研究并提出了一些实际问题。大家在会议上研究并提出了一些实际问题。 오케이? 뭐가 틀렸을까요? 大家在会上会议上 아니에요. 会上 해도 되고 会议上 해도 상관없어요. 다 맞아요. 자, 회의에서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건데 내용을 잘 보세요. 내용. 문장의 내용. 문제를 几个实际问题 几个实际问题 하든 一些实际问题 하든 이건 그게 상관없습니다. 一些 일부 几个 해도 몇 개고 一些 해도 몇 개예요. 이거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용. 우리가 회의에서 보통 어떤 문제를 연구할 때 자, 동사를 잘 관찰하세요. 大家在会上研究
并提出了一些实际问题. 研究并提出了 여기에서 보면 돼요. 并을 빼고 研究提出 아니에요. 并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동사가 이렇게 그 회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할 때 并을 중간에 넣는 게 좋아요. 뭐 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 했다 이건데 研究后提出了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조금 이제 提出并研究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요. 提出는 문제를 제기하다. 研究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다입니다. 자, 회의에서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동사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틀린 문장 찾기. 大家在会上提出 먼저 문제를 실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동사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연구를 문제를 아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기도 안 했는데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提出并研究了一些实际问题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 처음 나왔죠. 우리 수업 시간에. 大家在会上提出并研究了一些实际问题.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왔을 때 그 동사의 순서가 맞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骑自行车要遵守交通规则，防止不出交通事故. 이거 뭘까요? 骑自行车要遵守交通规则，防止不出交通事故. 어디가 틀렸을까요? 不出를 빼줘야. 방지만으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防止 방지하다. 우리 방지하는 일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해야지. 교통사고 不出交通事故 보통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일을 방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걸 방지하면 그 교통사고 나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防止 하면은 뒤에 교통사고가 나다거나 그냥 교통사고 하나 그대로 넣든지 요거 해야 돼요. 그냥 不 하나만 빼도 됩니다. 防止出交通事故 하든지 防止交通事故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骑自行车要遵守交通规则，防止出交通事故.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장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骑自行车时要遵守交通规则，防止交通事故. 맞아요. 어쨌든 防止 뒤에는 나쁜 일이 와야 돼. 우리가 방지하는 일이 방지하는 게 나쁜 일을 방지하는 거지 좋은 일을 방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 앞에 不出交通事故 이거 좋은 일이지.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방지하면 그 나쁜 일을 나쁜 일이 발생해야 된다는 뜻이 되니까 防止 하면 뒤에 나쁜 그 일이 생긴다는 것이 나와야 돼. 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 李林在提高学习效率方面花了很大的心血.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한국어로 생각해봐도 이제 문장이 틀린 게 보일 거예요. 心血라는 게 이게 심혈이잖아요. 디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리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花了很大的心血. 심혈을 기울이다. 뭐가 틀린 건지. 花了很大的心血라고 했습니다. 很大 대신에 很多라고 해야 할지. 박성은님 그렇게 적으죠. 맞아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 아주 큰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한국어는 되는가? 보자, 찾아보자. 큰 심혈을 기울였다. 많은 심혈이지 큰 심혈이란 표현이 있나요? 큰 심혈을 기울였다. 很多努力.
큰 심혈은 안 나와요. 많은 심혈 보자. 많은 심혈도 안 보이네. 왜? 한국어에? 많은 심혈이 나오네요. 많은 심혈. 심혈, 피, 액체니까 양으로 생각해서 도어라고 판단. 맞아요. 그러니까 심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액체잖아요. 그게 많은 양을 말하는 거지. 큰 건 아니잖아요. 심혈이라는 게.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할 때 앞에 붙는 부사가 很多로 나와야 됩니다. 很多的心血입니다. 很大가 아니에요. 심혈이 크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很多的心血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李林在提高学习效率方面花了很多的心血. 리리는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라는 뜻이에요. 花了很多的心血예요. 很大的心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 我们班同学将来都希望成为一个有所作为的人. 有所作为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 2002년 이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 정책? 왜 이렇게 나오지? 有所作为가 이게 그거예요. 뭔가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 큰 성과를 이루다. 뭔가 해놓은 일이 있다.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이제 앞으로 뭔가 큰 성공을 이루는 큰 성과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문장인데, 자,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뭘까요? 都希望将来成为라고 옷을 바꿔줘야 都希望将来成为라고 옷을 바꿔줘야 할 듯. 맞아요. 오, 잘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 문장 보세요. 创造未来变化的人. 단어 순서가 바뀌었어요. 我们班同学将来가 앞에 왔잖아요. 将来都希望 하면은 우리 반 아이들은 미래에 지금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희망한 게 아니라 将来 미래가 오면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일이 지금 현재 희망하는 일이지 미래에 희망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반 동시에 지금 현재 희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황을 将来 앞에 가져와야지 将来 뒤에다가 시황을 넣으면은 희망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어. 이 사람들이 장래가 되면은 자기가 성공할 사람이 될 것을 그때 가면은 희망하겠다. 이런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我们班同学都希望 지금 현재 희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我们班同学都希望 그리고 将来成为一个有所作为的人 이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我们班同学都希望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나중에 将来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 희망한다기 때문에 이 희망하다, 바라다 이것을 앞부분에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는 지금 아무런 꿈이 없고 장래가 되면은 나는 내가 미래가 다가오면은 나는 그때 가서 희망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또 시황을 앞에 이제 순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将来를 뒤에다가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我们班同学都希望将来成为一个有所作为的人.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장래에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처음에는 뭔가 맞는 문장 같죠? 자, 또 볼게요. 틀린 문장. 谁也不能否认优异的成绩不是靠勤奋学习得来的。谁也不能否认优异的成绩不是靠勤奋学习得来的。谁也不能否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자, 뒤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지 보세요. 优异的成绩不是
靠勤奋学习得来的. 박성우님은 不是를 是로 고치는 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박성우님 적어주신 거 맞아요. 자, 우리는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없다 하면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훌륭한 성적은 靠勤奋学习得来的. 그러니까 꾸준한 성실한 학습으로 얻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성실한 학습으로 인해서 얻어진 성적이라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앞에 이미 부정이 한번 왔기 때문에 뒤에는 긍정이 와야 돼요. 근데 앞에 이거 부정했는데 不是가 또 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훌륭한 성적은 성실한 학습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성실한 학습으로 인해서 우수한 성적이 안 나온 게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뭔가 성실하게 학습 안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 앞에 谁也不能否认이 왔기 때문에 뒤에는 是가 와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와야 되죠. 优异的成绩是靠勤奋学习得来的. 이렇게. 그래서 谁也不能否认优异的成绩是靠勤奋学习得来的. 그런데 문법적으로 저게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혹은 불공정한 사회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문법적으로는 저게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나? 만약에 나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보자. 자, 봅시다. 谁也不能否认优异的成绩 우수한 성적이 이것 자체가 성실한 학습이 아니라 谁也不能否认优异的成绩不是靠勤奋学习得来的.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훌륭한 성적을 따내려면은 성실하게 꾸준한 공부를 해서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어떤 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이 문법이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어순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한번 부정했는데 뒤에 또 부정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꼭 보자. 훌륭한 성적이 성실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전혀 안 해. 근데 빽이 되게 있어. 쟤네 아빠가 무슨 어디 교육청에 누구누구라서 막 성적을 조작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谁也不能否认他的那个优异的成绩不是靠勤奋学习得来的. 이러면은 돼요. 어떤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미 현실화 사실적으로 알려진 사실 누군가의 어떤 그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따내려면은 공부라는 것은 성실한 학습을 통해서만이 얻어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문장에서는 뒤에 부시를 쓰러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박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된 사람이 좀 안 좋은 뭐 어떤 그 사람의 배경적으로 뒤에 뭐 든든한 좀 이상한 빽이 있다거나 항상 평소에 제가 맨날 자기 성적이 우리 반에서 1등인데 제가 사실은 아빠가 되게 빽이 든든해갖고 성적을 맨날 뒤에서 조작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걔가 따낸 저 훌륭한 성적은 걔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따낸 게 아니라는 걸. 이러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공부해도 안 돼. 맞아요. 나쁜 사람은 공부해도 안 되지. 근데 그래도 공부라는 건 근데 또 공부를 그렇게 성실하게 안 했는데 또 좋은 성적 따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뭐 100% 다 통한다고 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보통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공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공부해도 안 돼요. 또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막 높게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막 전교 1등으로 중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놔버렸더니 꼴찌로 완전 바닥을 쳤지. 너무 내 머리를 믿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观看日出时 저희 수강생이 워낙 연령대가 있어서 비관적인 반문을 연령대가 있는 거 아닌데 아직 다 젊으세요. 자, 观看日出时不能用眼睛直接观看以免不要灼伤眼睛. 요건 뭐가 틀렸을까요? 부야를 빼줘야 할 듯요. 맞아요. 앞에 그것처럼 비슷해요. 자, 일출을 볼 때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된다. 이면 방지, 이면도 이것도 방지랑 같은 뜻입니다. 방지하다. 뭘 방지하다? 눈에 이제 화상을 입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방지하는 일인데 앞에 또 부정이 왔어. 不要灼伤眼睛. 그러면 눈에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러면 눈에 화상 입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부정에 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不要를 빼야 돼요. 以免灼伤眼睛. 灼伤 이게 약간 화상 입다 이런 뜻입니다. 观看日出时不能用眼睛直接观看以免不要灼伤眼睛.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하나 이제 더 있는 것 같아요. 以免眼睛灼热. 灼热는 이게 그거예요. 뜨겁다. 몹시 뜨겁다. 이거는 灼热는 眼睛很灼热. 이게 그거 뭐 형용사입니다. 그냥 뜨겁다고. 灼伤 하면은 이게 동사예요. 화상 입다. 동사여야 돼요. 眼睛 灼热 하면은 눈이 뜨거운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以免灼伤眼睛 해야 돼요. 눈이 뜨거운 것을 방지하는 건 아니지. 눈이 화상을 입으면은 눈이 뜨거워지겠지만은 어쨌든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灼伤이 더 적절해요. 자, 福建高速公路是连接省会福州和特区厦门的重要交通要道. 连接의 위치를 허 자리에 두고 아니에요. 허를 빼줘야 하는 거 아닌지 아니에요. 중야에다가 노란색을 칠해놨잖아요. 이 중야가 문제입니다. 요거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重要交通要道 요거 보세요. 重要交通要道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후지안의 고속도로는 성도 이게 省会 성의 그 도시福州와 特区厦门 특별구厦门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이다. 중요한 교통구 도로이다 라는 뜻입니다. 要道가 要道 허를 빼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要道가 이게 要가 이미 중요하다. 要가 들어갔어요. 중요한 도로라는 뜻이 要道입니다. 근데 이미 교통의 중요한 도로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중요하다가 요거랑 겹치기 때문에 重要를 빼주는 거예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福建의 重要를 빼서 福建高速公路是连接省会福州和特区厦门的交通要道 이래야 돼요. 重要交通动脉 이런 표현은 잘交通动脉라는 표현, 교통 동맥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장을 살리면서 불필요한 게 이게 重要라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要道 요 자체에 중요하다, 도로, 중요한 도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重要를 하나 빼주는 겁니다. 중요한 교통도로, 이交通要道 하면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시간이 꽤 걸렸네요. 자, 여기까지 틀린 문장 고치기고 이제 장문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가져왔습니다. 장문 또 쉬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말마다 나는 일주일치 생활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 두 번째,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였다. 세 번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핵심이다.
조금 이제 약간 비즈니스 문장 같은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네요. 네 번째,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 하나씩 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다. 今天天气好,正适合散步. 좋아요. 좋습니다. 산책하기에 좋다, 뭐 적합하다 할 때 适合를 넣죠. 今天天气很好,刚适合散步. 좋아요. 어쨌든 适合를 넣습니다. 今天天气很好,正适合出去散步. 出去를 넣었는데요. 사실 안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正适合散步. 보다 出去를 넣어서 보통 뭐 正适合出去散步,正适合散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밖에 이미 나와서 산책하고 있어요. 이미 나와서 산책해서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네 하면은 그냥 正适合散步 하고 내가 지금 아직 실내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다면은 出去를 넣어서 지금 내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正适合出去散步 이렇게 出去를 넣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주말마다 나는 일주일치 생활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 주말마다 나는 일주일치 생활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 매 주말마다 每周末我去超市买一个星期的生活用品。每个周末我为了买一个星期的生活用品去买超市. 마이가 왜 두 번 들어갔어요, 박성호님? 뒤에 마이는 못하겠다, 그죠? 마이超市 하면 안 되죠. 뭐 슈퍼마켓을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我为了买一个星期的生活用品去超市.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주말마다 每周末每个周末每到周末도 많이 표현해요. 每到周末 주말이 올 때마다 每周末보다 每个周末 每周末 해도 되고 다 되긴 됩니다. 每到周末도 많이 써요. 每到周末我都会去超市买一周的日用品. 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지혜님 적어주신 문장, 박성호님 문장도 다 괜찮아요. 每到周末我都会去超市买一周的日用品. 자,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경쟁력을 높였다. 새로운 기술은 신지능 하면 돼요. 신지능. 끊임없이 새로운 신지능을 배우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였다. 他不断学新技能提高了自己的竞争力. 좋습니다. 他不断学新技能提高了自己的竞争力. 좋아요. 他不断钻研新技术提高自己的竞争力. 钻研은 여기 약간 배우다라는 뜻보다 약간 연구하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钻研. 钻研은 약간 깊이 연구하다예요. 钻은 몰두하다고, 예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钻研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연구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막 깊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일단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물론 연구가 들어가겠지만 아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막 연구할 그러니까 그거랑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원문이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깊이 연구하며 하면은 괜찮은데 새로운 기술을 지금 배우다기 때문에 学习가 더 적절해요. 钻研이란 단어도 가능은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他通过不断学习新技能 通过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라는 뜻으로 통고를 했는데 통고가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他不断学习新技能提升了自己的竞争力. 提高 해도 되고 提升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提高가 뭐 어떤 성적을 올리다, 어떤 경제 뭐 수치를 올리다 할 때는 보통 이제 提高를 쓰는데요. 자신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능력 같은 걸 올릴 때는 提高도 되고 提升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해서 나의 어떤 특정 어떤 능력을
높이다 할 때는 提升自己的竞争力 이렇게 提升이란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他通过不断学习新技能提升了自己的竞争力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通过不断学习新技能提升了自己的竞争力. 자, 다음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의 핵심이다. 왜 이런 문장 가져왔지? 혁신은 创新라고 하면 됩니다. 创新, 혁신.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创新이 혁신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에서, 在 어디 시장에서 在中 하면 돼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중간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 어떻게 표현할까요? 在竞争激烈的市场创新是企业的生存和发展的核心. 오, 괜찮아요.在竞争激烈的市场中，创新是企业生存和发展的核心. 좋습니다. 지메님 적으신 문장도 괜찮아요. 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하면은 在竞争激烈 경쟁이 치열하다는 竞争 경쟁 치열하다 激烈잖아요. 竞争激烈的市场 시장이라고 끝나도 되고 시장上 해도 되고 시장中 해도 돼요. 그리고 혁신 创新是企业生存和发展的核心 해도 되고 关键 해도 돼요. 관건이라는 关键도 중국어에서 핵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도 괜찮아요. 核心 해도 되고 关键 해도 돼요. 在竞争激烈的市场中，创新是企业生存和发展的关键。对，核心，企业生存和发展的核心。 核心은 보통 이렇게 문장 마무리에 잘 안 와요. 무엇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렇게 약간 주체로 나올 때는 보통核心 앞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문장 마무리에 올 때는 关键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关键을 더 많이 써요. 核心은 보통 문장 중간이나 약간 주어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核心. 关键을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 이 문장은 그냥 나는 믿는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다 목적으로 들어가죠.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뒤에 들어가면 돼요. 我相信 하고 나는 믿는다. 我相信我相信 하고 뒤에다가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我相信只要努力学习终究会成功的. 오, 좋아요. 只要 잘 넣으셨어요. 只要努力学习终究会成功的. 我相信通过努力学习一定会成功的. 오, 이것도 괜찮아요. 通过努力学习一定会成功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자, 제가 쓴 문장은 我相信只要努力学习最终一定会取得成功. 여기서 取得成功 하면은成功은 명사겠죠. 一定会成功 하면은 그成功은 동사로 들어간 것이고 取得成功 하면 성공을 거두다. 라는 뜻으로 이게 取得 뒤에 成功이 명사로 이제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最终一定会取得成功. 我相信只要努力学习最终一定会取得成功.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시 반이네요. 뒤에 또 문제를 제가 한 7개나 더 가져왔는데 오늘은 여기 남은 문제는 이제
정확한 단어를 찾아 넣기인데 좀 양이 좀 많아갖고 다음 주로 미룰게요. 그리고 힐링 중국어는 요거예요. 5年后5年后的你是什么样子这取决于2件事一个是你与哪些人为伍二是你每天拿出多少时间补充知识 네, 이런 문장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5年后的你 5년 뒤에 당신이 是什么样子 어떤 모습일지는 这取决于2件事 이 두 가지 일로 결정된다. 取决于2件事一个是你与哪些人为伍 우가 이게 대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모여있는 그 어떤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你每天拿出多少时间补充知识 당신이 매일 얼마만큼의 시간을 꺼내서 거기에 당신이 지식을 이제 넣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5년 뒤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정된다. 하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하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하냐. 补充知识 그러니까 지식을 보충해 넣다.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5年后的你是什么样子这取决于2件事一个是你与哪些人为伍二是你每天拿出多少时间补充知识